제가 지난번에 부루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생성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루에는 편리한 기능이 많더라고요. 내 목소리를 입력해두면 굳이 제 목소리로 대본을 읽지 않아도 대본만 입력해주면 저장되어 있는 제 목소리로 대본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를 입력할 때 30문장 정도를 잘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읽어주는 목소리의 느낌이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에 저음으로 읽을지 고음으로 읽을지 좀 쾌활한 느낌으로 읽을지 차분한 느낌으로 읽을지까지도 결정을 해주어야 해요. 다만 실제로 해보니 조금 더듬기도 해서 아직 기술이 조금은 고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쓸만은 하더군요. 지난 쇼츠에서 말씀드린 부루 프로그램에서는 주제를 입력하면 원고를 작성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초열대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주제만 입력하고 AI에게 알아서 글을 쓰라고 하면 적절한 내용의 글을 작성해 준다고 해요. 물론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특정한 내용까지 알아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적절한지 AI가 학습을 한 것이겠지요. 하여간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한다면 글을 쓰는 분들의 입지도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구속사건 등 일부 형사사건과 헌법재판소 사건에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다만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는 본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따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도 설명드렸고요. 이외에 변호사가 강제되는 소송이 가끔 있습니다. 첫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에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5조에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라 하면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는 전속 관할도 정해놓고 있어요. 즉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이에요. 보통 재판적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주소나 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전속 관할에 정함이 있는 것이니까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예를 들어 부실 공시로 인한 손해, 시세 조종으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고요. 주가연계증권 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의 불완전 판매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지난 쇼츠에서 주가연계증권 즉 ELS 말씀드렸는데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모르셔도 되긴 해요. ELS란 금융 파생 상품의 하나로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에 연계된 위험성이 높은 증권을 말해요. 삼성전자, 포스코 등과 같은 개별 주식에 연동된 상품부터 코스피 200 지수나 니케이 225 지수 등 주가 지수에 연동된 상품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대 연 5 내지 25%의 수익률을 확정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고요. 현물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기대 수익률이 아닌 확정 수익률이기 때문에 예상대로만 시장이 흘러간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